중국에는 긴 역사만큼이나 많은 폭군이 존재했습니다. 폭군들은 대부분 잔악한 폭정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다른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잔악함을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잔악한 짓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얻는 사이코패스형 황제가 나타났으니 그의 이름은 후페제 유욱입니다. 후페제는 중국 육조시대 유송의 제7대 황제인 명제 유욱의 장남으로 아버지와 이름 한자는 다르지만 음이 같기 때문에 소유욱이라 불려집니다. 폐위를 당한 황제라서 묘호도, 시호도 없으므로 후페제라고도 부르고요. 그를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아무 이유 없이 살인을 하고 살인하는 것에서 쾌락을 느끼며 그 쾌락에 맞들린 희대의 연쇄살인마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짓들을 저질렀길래 위와 같은 평가를 받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유욱은 명제 유욱의 장남이라고 하나 명제가 어느 순간 고자가 되어 불임이 됐기 때문에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유욱이 부인이었던 진묘등을 총애하는 신복 이도하에게 하사했다가 진묘등이 임신하자 돌려받은 다음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도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유욱이 즉위한 후 짐은 이장군이다 하고 자칭함으로써 유씨가 아니라 이씨의 혈통임을 스스로 폭로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후페제 유욱은 총명해서 의상을 재단하거나 모자를 만드는 모습을 한 번만 보아도 곧장 만들었고 한 번도 불어본 적이 없는 악기도 금방 배워 연주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죠. 유욱은 어느 날부터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연장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재능과 열정을 총동원해서 심혈을 기울여 집게, 끌, 송곳, 망치, 톱 등을 만들어 소중히 다루고 직접 하나하나 이름까지 붙였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 나이대에 흔한 모험심이 강한 개구쟁이였습니다. 하지만 9살이란 나이에 황제에 즉위하고 12살이 되어 성인식을 하고는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을 마음껏 발산하게 됩니다. 유욱은 자기가 만든 연장으로 나무나 돌이 아니라 산 사람을 썰고 분해하며 노는 쾌락살인을 즐기기 시작하죠. 12세 무렵부터는 안팎에서 통제가 불가능했을 정도로 절제력이 완전히 결여된 모습을 보였는데 수레를 타고 두세 명의 기병들을 데리고 궁성 밖 10에서 20리에 있는 시장에 난입하여 상인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476년 7월에 유경소가 일으킨 반란이 진압되자 유욱은 더욱 난폭해져 하루도 빠짐없이 창과 몽둥이를 든 부하들을 대동하여 의관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짧은 바지 차림으로 밖에 나가 저녁에 나가면 새벽에 돌아오고 새벽에 나가면 해질 무렵에 돌아왔다고 하며 수도 건강의 길가에서 유욱과 마주친 생명체들은 단 하나도 죽음을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유욱이 이런 짓을 하루에 수십 차례나 하다 보니까 대낮에도 상인들은 물건을 팔지 않았고 길에는 사람들의 인적이 끊겨버렸습니다. 유욱은 날카로운 무기를 항상 자신의 곁에 두었고 작은 것이라도 뜻을 거스른 것이 있으면 즉시 죽여서 배를 갈랐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 소녀는 하루라도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몹시 슬픈 것처럼 즐거워하지 않았으니 궁궐 안의 사람들은 근심과 두려움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 먹거나 숨을 쉬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하죠. 477년 6월 22일에 상기상시 두윤문 사도부의 좌장사 신발 유격장군 손초가 반란을 모의했다는 보고가 오자 유욱은 호위하는 무사들을 대동하고 직접 세 사람의 집에 엄습해 이들을 모두 손수 죽인 것도 모자라 톱으로 썰고 해부를 하였는데 한술 더 떠서 유욱은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이런 짓을 똑같이 했고 심지어 젖먹이 아이까지도 유욱의 악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신발은 상을 당했던 상황이었는데 호위 무사들이 도착하자 유욱은 칼을 휘두르며 홀로 신발에게 왔고 신발은 황제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너의 죄는 걸주를 뛰어넘는 것이니 도륙되는 것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말을 남긴 후 살해당했습니다. 거기다 유욱은 이 잔혹한 악행 직후에 반역자 숙청성봉을 기념하는 의미로 죄수들을 대거 사면했다고 하죠. 이상의 내용들은 야사가 아니라 자치통감에 기록된 정사의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유욱은 매일 쇠몽둥이로 사람을 패서 죽여야 밥을 먹고 잠에 들었다고 하며 시체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는 기뻐했고 목격자 중 살인 광경을 보고 이맛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자신의 부하라도 손수 긴 창으로 찔러 죽였으며
모반을 꾀한 죄목으로 잡혀온 죄수들을 직접 살해한 후 능지형에 처하거나 심지어 불심이 깊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라며 승려를 묶어서 몸을 해체한 후 죽을 때까지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당연히 태비는 그런 유혹의 태도에 경악하여 여러 번 훈계를 했는데 유혹은 자신의 잘못은 전혀 반성조차 하지 않은 채 친어머니에게 독주를 먹여 죽이고자 했으나 좌우에서 만류하여 그만뒀다고 하죠. 유혹이 받아들였다는 충고의 내용도 경악스러운데 그 내용이 대략 태비가 죽으면 폐하는 복잡한 상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면 놀러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유혹은 밤에 잘 때에는 다음날 아침이 오지 않을까봐 두려워할 정도로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런 폭정을 일삼다 보니 전국 각지에서 난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난들을 친위대에 있던 소도성이란 장수가 모두 평정해버리죠. 소도성은 잇따른 반란들을 진압하면서 점점 명성을 높이고 친위군의 실권을 장악해 나갔죠. 그래서인지 유혹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친위군 장수이자 당시 명성이 높던 소도성이었습니다. 이런 상대에게는 아무리 황제라도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게 정상이지만 유혹은 너무 어려서인지 그 정도의 개념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무로 소도성을 조각하고 조각상을 관역 삼아 시종들과 함께 활을 쏘았으며 심지어는 한여름 더운 낮에 낮잠을 자고 있는 소도성의 막사에 몰래 들어가 위통을 벗은 뚱뚱한 소도성의 배에 그가 자는 동안 관역을 그려놓고는 활로 쏘아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죠. 놀란 주변 내관들의 간언 덕에 진짜 화살로 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화살 촉이 없는 화살로 소도성의 배를 쏘면서 자신의 활솜씨를 자랑했습니다. 소도성은 당연히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꼈고 유혹을 죽여야겠다고 결심합니다. 7월 7일 칠성날 밤에 유혹은 변복을 하고 절간에 가서 개를 훔친 뒤 삶은 후 술과 함께 먹고 궁궐에 돌아온 뒤 양옥부에게 너는 오늘 밤에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건너는 것을 보면 당장 보고하라. 보고하지 못하면 내일 죽으리라는 으름장을 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양옥부는 사전에 소도성에게서 지시를 받은 터라 유혹이 깊이 잠들자 유혹이 아끼던 수제 살인 도구를 꺼내들고는 그의 목을 베어버렸죠. 살해당할 때의 나이는 오늘날로 치면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고작 만 14세였습니다. 그는 살인 그 자체를 수단이자 목적으로 그것도 가장 사악하게 이용하는 자였습니다. 단지 죽이기 위해 죽이고 죽였던 희대의 사이코패스였을 뿐입니다. 후세에 살던 사람들은 당연히 유혹의 행동에 치를 떨었으며 심지어 어느 사관은 소도성이 제위를 찬탈하고 황족이었던 유씨를 멸족한 것에 대하여 유혹 때문에 유씨가 황제 행세할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며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사이코패스 짓으로 중국의 3대 폭군으로 불리는 후패제 유혹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